지금 핸드폰은 어떤 거 쓰세요? 안드로이드세요? 안드로이드. 오케이. 그러면 녹음해도 된다 해서 녹음하고 있었어. 네. 여기 제가 녹화도 해드리고 녹음하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마이크를. 음, 제가 우선은 설명드릴 때 제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라 네. 제가 키면 그쪽에서 본인 핸드폰으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은 조금 여유 있으신 거죠? 제가 네. 좀 더 길게 받으려도 돼서 저도 뒤에 시간 조금 여유로워서 예, 예. 그래서 대표님 워낙 바쁘신 분이어가지고 아예 아니 빨리 가셔야 된다고. 예, 이따 뒤에 약속이 있긴 한데 그 이수로 바뀌긴 했어요. 여긴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들어오시면 소리 하울링 날 거예요. 저는 폰 연결 때문에 사진 너무 예쁘네요. 3만 원 주고 찍은 거예요. 되게 잘 찍었는데? 제가 그런 약간 꿀팁이 많이 어? 있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 찍으셨다고요? 네, 정말 잘 찍으셨는데? 그러니까요. 50만 원에 찍었다고 해도 믿겠다. 그죠? 네. 증명사진이에요. 진짜. 3만 원짜리 증명. 이제 폰 화면 보이도록 돼 있고요. 우선 인스타그램 이제 처음에 설정하는 것부터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선은 누군가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게 검색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검색하게 한다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이 프로필 설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어, 저도 같이 메모를 하고 그 흐름을 같이 전달을 드리면 나중에 복습하시기 조금 더 쉬우실 거라서 좀더 같이 연습해보겠습니다. 프로필 설정이 인스타그램에서 노출되는 거에 되게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이 제목 쓴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라 사람들이 다 저기다 조한겸 이렇게 이름만 써요. 박재인 이렇게. 그러면 어떤 거냐면 박재인이라고 썼을 때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되게 많은 글씨를 써놨죠. 뭐 생각대로 사는 여자, 제인 언니 박재인,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북토크쇼 호스트, 북콘서트 MC. 왜냐면 저는 저걸 통해서 이제 저한테 영업이 들어오고 강의가 들어오고 제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하기를 위해서 저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필 이름이라고 하는 영역이 검색되는 영역이다라는 거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곳은 어딘지 알려드릴 텐데 우선은 요 화면 안에서 구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디지털 크리에이터라고 저는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을 해가지고요. 이제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했을 때 저렇게 계정의 카테고리를 표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속한 카테고리를 저렇게 명시하는 게 이제 내가 지정해서 만들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요, 사실 이 부분은 검색되는 영역은 아니에요. 여기다 아무리 좋은 키워드를 넣어도 이걸 보고 검색되진 않아요. 근데 하지만 여기 어떤 역할을 하냐면 신뢰도를 줄 수 있다. 특히나 이제 조한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강사로서 어딘가에 섭외가 많이 되고 나라는 사람의 포트폴리오나 커리어에 대해서 이 인스타 계정을 통해서 조금 더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알아보고 나한테 연락 오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내 강사 경력 중에 조금 제일 좋은 경력이라든지 또는 내 뭐 학력이라든지 또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사항이라든지 그리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빠른 연락처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라든지 뭐 연락 가능한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이렉트로 적어주시면 가장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모티콘을 넣었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만 넣는 것보다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같이 넣었을 때 훨씬 더 눈에 띌 수 있다. 그래서 인지를 시키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통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글을 어디서 보냐면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클릭해서 게시물을 만약에 보면 이런 식으로 보죠. 그럼 우리가 프로필 영역이 지금 상황에서 보이지 않죠. 이게 이제 뉴스피드라고 하는데 그냥 이 뉴스피드에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를 프로필 계정으로 들어와서 어떤 사람인지까지 명확하게 알아보려는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나한테 훨씬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프로필 홈까지 접근하는 사람들은 나의 가만 고객이 될 확률이 높은. 왜냐면 내 콘텐츠에 마음이 들었고 도움이 됐고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이 부분이 너무 상업적이면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나라는 사람의 관심도를 충분히 갖고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서 뭐 예를 들어 팔로우를 하거나 친구를 맺거나 이러고 싶어서 여기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는 하나의 메뉴판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소셜 광고 창이라고 하거든요. 나의 가장 비싼 소셜 광고 창. 그리고 나의 메뉴판. 그래서 이 딱 홈만 보더라도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드러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뭐 퍼스널 브랜딩 전문가 써 있고 북토크쇼나 콘서트 하는 MC 다 써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하고 있는 방송명이라든지 그런 것도 넣어놓고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뭐 콘텐츠나 책 쓴 거나 제가 어떤 회사의 대표구나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북토크쇼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금 눌러보면은 실제로 제가 북토크쇼 했던 포스터가 저희가 한 100개 넘게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제가 또 책 쪽 활동을 많이 하니까 책 관련된 콘텐츠는 이쪽에 또 리뷰 활동했던 거는 모아놓고 그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서 넣을 수 있-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강의했던 것들. 그래서 제 강의 신청해서 내가 이만큼 강의를 많이 했고 이런 좋은 후기들이 있는 괜찮은 강사다라는 걸 이제 증명하기 위한 거. 그럼 여기에 이제 조한겸 저자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인이 가는 강의 활동이라든지 책에 대한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외부 활동에 대한 것들, 뭐 인터뷰라든지 뭐 보도자료 이런 것들 모아가지고 여기에 내가 하는 명확한 나의 카테고리를 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 자체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이런 일 하는구나.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구나. 이게 인스타그램으로도 다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각각의 기능 설명은 제가 뒤쪽에 해드리겠지만 이 홈이 주는 어떤 임팩트가 아주 중요한 영역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수정하실 때 첫 번째로 자신의 본인 계정에 인스타그램 들어오셔서 맨 우측 아래 보시면 내 얼굴이 있죠. 거기 들어오면 내 프로필 홈에 들어갑니다. 내 프로필 홈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프로필 편집 한번 눌러볼게요. 들어오셨나요? 편집. 네. 네, 여기 들어오시면 나중에 네, 그 위에 건 안 누르셔도 되고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조한겸 이름 한 글자만 돼 네. 있죠. 그 부분은 지금 바꾸지 마시고요. 고민하고. 왜냐면 네. 14일에 한 번밖에 바꾸지 못해요. 그러니까 한 번 아, 바꾸면 14일 동안 못 바꿔요. 그래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여기에 내가 하는 대표적인 뭐 예를 들면 대화법 강의를 하시잖아요. 뭐 커뮤니케이션, 뭐 소통, 대화법 강의, 강사, 뭐 조한겸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대화 그 주제와 카테고리와 이제 내가 하는 어떤 대표적인 서비스 메뉴와 내 이름과 내 브랜드명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낼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신 뒤에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못 바꾸는 게 아니라 14일에 한 번씩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내가 두 번째 책을 낼 수도 있고 뭐 다른 활동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중간중간 계속 변경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여기를 이제 이름 쪽은 여기 그냥 변경해 주시면 되고 아래쪽 보시면 사용자 이름이 아이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스타그램에서 사람들이 서로 해시태그하고 찾을 때 보통 골뱅이 하고 이제 넣는 닉네임 있죠. 그게 이제 저건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넣은 이름이 여기에 골뱅이하고 이거를 검색해도 해시태그가 그 언급이 걸려요. 예. 그래서 불러내기를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아이디라는 거는 예를 들면 내가 명함 같은 데다 인스타그램 주소를 넣고 싶어. 그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할수록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짧고 좀 이제 쉬운 그 아이디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메일 주소든 인스타그램 주소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똑같은 걸 쓰시는 게 좋기는 해요. 초기 설정을 하실 때에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디를 쓰는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제 모든 채널에 가도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면은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더 쉬워지죠.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밑에 뭐 성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어 이거는 뭐 굳이 필수는 아니에요. 성별 대명사. 그래서 요거는 패스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소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같이 넣는다. 저는 여기에 연락처나 이런 거를 굳이 직관적으로 넣진 않았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섭외 목적이신 분들은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를 직접 넣기도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링크라고 있는데요. 이 링크가 뭐냐면 이제 인스타그램의 프로필 홈에 보시면 거기에 클릭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 우리가 왜 파란 줄로 해서 누르면 다른 사이트 연결되는 거 있죠. 그게 가능한 게 유일하게 프로필 홈에 딱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어디로 연결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이 링크는 내가 누군가를 보내려고 하는 목적 채널. 예를 들면 저자님 같은 경우는 강사로서 명확하게 간다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강의 섭외 요청서를 하나 구글 폼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거기다 연결해도 되고요. 예.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책을 홍보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야. 그러면 책을 하나 그 네이버 책 링크 같은 거, 뭐 교보 링크 이런 거 추출해서 거기다 그걸 넣어도 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목적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목표한 링크를 거기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 목표한 링크가 사실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강의 섭외도 목적일 수 있고 책이 섭외도 그럴 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인포크링크라고 해서 멀티링크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제가 다른 사이트로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면 메모해 두세요. 인포크링크. 무료로 할 수 있는 사이트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보이죠? 이거 네. 뭐 이렇게 블로그에 하나 올렸는데 인스타에도 동시에 올려주고 페이스북에도 올려주고 그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링크 하나를 가지고 어디든 사용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링크가 하나인데 내가 보여주고 싶은 여러 개예요. 그러면은 인스타도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링크 여기서 보이는 인포크 링크 co.kr 여기가 이제 제 아이디가 들어가겠죠. 그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면 그 사이트 주소가 어 이렇게 이게 이제 사람한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 아이디 포함된 주소인데 이렇게 내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 멀티 링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 채널로 여러 곳으로 같이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블로그에도 걸어 놓을 수 있고 페이스북에도 걸어 놓을 수 있고 유튜브에도 걸어 놓을 수 있고 어디든 걸어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올려 놓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를 하는 방법은요.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인포크 링크 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나면은 이제 처음에 멀티 채널에 이렇게 나오는 게 있을 텐데 요거는 이제 들어가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정 같은 것들을 내가 다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디자인 설정 들어가셔서 이런 것 여기 화면 클릭하면은 이제 자신 사진 같은 거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네, 배경 색깔 고를 수 있고 뭐 공지사항 같은 거 이제 집어넣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이제 홈 설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그 아래쪽에 얘를 누르면 원하는 링크 여기 예를 들어 내가 책을 달고 싶다. 그럼 링크 누르고 여기에 연결할 주소 붙여넣고 여기다가 뭐 사랑받는 대화법
뭐 책, 뭐 보기, 정보 보기 하고 여기다 책 표지 넣고 그리고 바로 설정을 하면 바로 공개. 예약 설정도 가능하거든요. 하고 그다음에 추가 완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멀티링크를 만든 뒤에 이게 이제 멀티링크의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통해서 들어가 보면 내가 지금 설정해 놓은 이게 남들한테는 이렇게 보인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미리 보기 상태도 이상 없다, 문제 없다라고 하시면 이 여기를 전체적으로 내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가 이제 내 아이디가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얘를 복사해서 얘를 어디다 붙여 넣냐면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가면 음, 다시 핸드폰으로 돌아가면 여기에 아까 보셨던 링크 이 부분에 지금 제가 아까 그 주소죠. 네. 그쵸. 외부 링크 추가 누르고 여기다 URL 넣고 여기다가 뭐 멀티링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집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링크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인스타그램 홈에서 볼게요. 홈에서 만약에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사람들이 궁금하면 네, 여기를 이렇게 클릭하는 거죠. 이렇게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하다. 네, 좋죠. 네, 그러니까 하나의 내 미니 홈페이지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주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다양한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홈 설정이거든요. 여기까지 궁금하신 거 있나요? 여기선 제가 중요한 게 한 번 더 브리핑 해드리면 프로필 설정에는 중요한 게 우선 이름. 이름은 검색되는 거다. 14일에 한번 봐. 네, 맞아요. 14일 안에 변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설명글에는 이모티콘 넣어서 네. 이모티콘 넣어서 커리어를 음, 잘 보이게. 예, 그리고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 네, 이메일 같은 것들 넣어준다. 그리고 직관적인 언어를 써주셔야 돼요. 예, 강사 섭외, 뭐 강의 섭외 문의 이런 식으로 직관적 언어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링크, 링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포크 링크라고 하는 멀티 링크를 활용해서 한다. 네, 이 정도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프로필 설정입니다.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면 예를 들면 제가 여기 검색이라고 해서 여기 있죠, 검색. 두 번째 돋보기를 누르고 검색해서 제가 예를 들어 북콘서트, 서트, 뭐 MC라고 해볼게요. 콘서트 MC 하니까 어떻게 나와요? 저 바로 나오죠. 콘서트만 해도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에 하나, 둘, 세 개가 제가 관리하는 채널이에요. 그, 네. 네. 저희 전속 작가님에서 이렇게 네. 세 개. 이해 가시죠? 네. 이런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다 대화법이라고 넣었는데 대화법이라고 지금 만약에 검색해 볼게요. 뭐 강의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군가 이걸 필요해서 검색한다. 그럼 내가 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프로필 이름에다가 어떤 걸 넣느냐가 되게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알려드릴 거냐면요. 일단 기본부터 쭉쭉쭉 갈게요. 이제 게시물 올리는 거부터 들어갈게요. 게시물 올리는 거는 어디서 진행이 되냐면 이 우측. 자, 게시물 업로드. 자, 우측 상단 자, 플러스 버튼. 플러스. 네. 거기 누르시면 네, 여러 가지 나오죠. 여기에서 지금 첫 번째 할 거는 뭐냐면 게시물 업로드 할 거예요. 게시물 업로드. 자, 두 번째 항목이 있죠. 게시물 업로드. 자, 게시물이라고 들어가 보시면은 자,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내 사진첩이 바로 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찍은 사진을 이렇게 불러다가 바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어제 안경 맞췄어. 안 좋아. 네. 근데 이렇게 사진을 고를 때 가로 사진, 세로 사진 있는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제일 좋은 건요. 사실 세로 사진 기반이 좋아요. 요즘은.
원래는 정사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릴스나 이런 사용량이 되게 많고 이제 콘텐츠를 할 때 세로 사진으로 약간 조금 더 직사각 버전으로 올리는 게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직사각을 조금 긴 사진을 올리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교를 해드리면 자,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가로로 사진은 이렇게 올라가죠. 그죠? 근데 세로 사진은 어때요? 더 넓은 영역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미지가 더 중심이 돼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뉴스피드에서 누군가의 글을 같이 만난다라고 할 때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진이 더 도움이 되는지 이렇게 보면서 보면 돼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내용이 훨씬 더 많은 것이다라고 한다면 가로 사진도 적합해요. 왜냐면 글 영역을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세로 사진이면 훨씬 더 이미지 쪽에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내 콘텐츠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대부분 요즘은 기본 포맷을 세로 기준으로 많이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진을 골랐는데 이렇게 가로 영역이에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이미지 영역을 확장하고 싶을 때 뭐를 누르면 되냐면 요 버튼. 얘를 눌러보면 어떻게 되냐면 비율이 이렇게 정사각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이제 여기에 적합하지 않게 찍혔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위치 드래그하면 살짝 조절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해서 올릴 수 있다.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 게시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리실 때 게시물에서는 총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네 가지 타입. 자, 첫 번째는 사진 한 장 올리는 거. 네. 두 번째는 그냥 영상 하나 올리는 거. 세 번째는 사진 여러 장 올리는 거. 네 번째는 영상 여러 개 올리는 거. 근데 다섯 가지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사진, 영상 합쳐서 올리는 거. 예. 근데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게시물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올리는 줄 알고 하나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는 사진만 올려야 되는 줄 알고 사진만 쓰고, 두 개를 같이 써도 되는데 그걸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시물에는 사진과 영상. 영상 모두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총 10장까지, 최대. 그거를 숫자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러면 한 장 올릴 때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한 장 선택하고 원하는 사이즈 선택해서 그거 올리면 되겠죠. 근데 여러 장 할 때는 이 버튼이에요. 여기 보시면 중첩되어 있는 요 버튼. 요 버튼이 뭐냐? 그, 사진이 여러 장 레이어 되어 있는 느낌이죠.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번호가 1번 떠요. 그 다음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원하는 번호를 내가 순서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번호를 이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게시물 올릴 때 사진이랑 영상 조합해서 올리는 법.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사진만 올렸지만, 만약에 여기 영상이 섞여 있다, 그러면 영상도 같이 이렇게 선택하면, 영상은 여기 보시면, 지금 살짝 멈췄네요. 여기는 지금 움직였는데, 여기 보시면 방송이 중단됐다? 한 번 더 연결해 볼게요. 살짝 끊긴 것 같아요, 인터넷이. 보시면 영상에는요, 여기 보시면 분표기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몇 분이라고 써 있죠. 사진은 분표기가 없습니다. 근데 영상은 이렇게 분표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사진과 영상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 여기에 이제 아래쪽에 분표시가 있으면 영상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상과 사진을 올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원하는 걸 순서대로 하나하나 클릭하면 사진, 영상이 클릭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오른쪽 위에 다음이라고 있어요. 다음.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골라진 사진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렇게 올린 사진인데 이 사진 자체가 조금 뭐 사진이 밝기가 어둡거나 약간 선명하지 않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약간 미스가 있는 사진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는요. 각각의 사진을 개별적으로 편집이 가능해요.
예. 그래서 여기 상황에서 고치고 싶은 사진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필터 수정해가지고 그 다음 옵션으로 넘어가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이런 식으로 필터를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수정 버튼 들어가면 좀 더 상세하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조정 가면은 이렇게 약간 수평도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거 활용하면 이렇게 약간 사진을 눕히고 위에서 약간 각도 이렇게 한 것처럼.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예. 근데 이거 하면 진짜 신기한 게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리가 짧게 찍혔어요. 예를 들어 다리도 기를 수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꿀팁이라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을 예, 각도를 조절.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좀 키가 작잖아요. 이렇게 찍혔어요. 조정 가서 아까 이거 왼쪽 버튼에서 이렇게 길어지죠, 다리. 이 카메라 각도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짧게도 되죠? 어때요? 다리 짧아지죠?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길어지죠? 음. 네, 이렇게 살짝살짝씩 조절을 해서 내가 찍힌 사진들을 살짝살짝. 그래서 비싼 유료 편집기 이런 거 앱 주고 사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정이라는 메뉴에서 수평을 잡거나 뭔가 이게 다리 길이 약간 이렇게 눕혀 찍고 각도, 앵글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뭐 이런 좌우 각도를 조절하거나 이게 된다.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밝기 들어가면은 사진의 선명도 이렇게 밝고 어둡고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특히나 어둡게 찍힌 사진은 밝혀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조금 더 선명하고 좋은 사진이 되고 너무 흐릿하게 찍혔다, 뭔가 이제 대비가 너무 작다 그러면은 일부러 대비를 좀 높여가지고 이제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일부러 대비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스무스하고 뭔가 약간 감성적인 느낌으로 읽어보시면 더 좋거든요. 지금 화면에 차이가 많이 안 나죠? 네, 여기 보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이렇게 대비를 내린 것과 생각 많이 차이 나죠. 네, 이게 모니터에서 한계가 있어서. 근데 이런 걸 통해서 더 감성적인 느낌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게 이제 대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쓰실 수 있는 거 온도. 이건 저는 많이 쓰는데 온도 같은 경우는 색온도라 그래 가지고 이 보시면은 이렇게 약간 푸르댕댕 네, 따뜻한 보이는 네,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것도 실제로 많이 필요한 게 특히 강의장 사진이 다 생 형광등이잖아요. 그렇게 안 예뻐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노리떼떼하게 바꿔 가지고 조금 더 감성적인 느낌으로 돌려주기도 하고 그럴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 많이 쓰는 거는 이 정도 이제 쓰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쓰실 수 있는 거 하나 좀 팁 드리면 미니어처 효과라고 있어요. 이거는 왜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약간 뭐 이렇게 강의하는 거 찍는데 옆에 이제 모자이크 해야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기본적으로 살짝 은은하게 모자이크 줄 수 있는 게 요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방사형 선택하면 요 부분 내가 선택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렇게 다 포커스를 아웃 포커싱 해줘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선형으로 하면은 이렇게 선형을 내가 이 화면 안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죠. 그래서 내 얼굴 나만 딱 빼고 옆엔 다 흐리게 이런 식으로. 근데 100% 모자이크는 안 되지만 은은하게 가리는 용도? 그래서 조금 너무 생 카메라로 찍은 느낌인데 약간 아웃포커싱 느낌 주고 싶을 때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쓰는 기능이긴 한데 요 정도는 알아놓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포커스가 완전히 흐렸다. 그때는 이 선명하게 누르면은 이게 샤프니스라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좋거든요. 이렇게 딱딱해졌죠. 근데 봐봐요. 원래 사진이 다르죠. 이게 이제 선명도였어요. 포커스 흐려졌는데 나 이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일부러 선명도를 높여가지고 이 외부선을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면 이제 샤프니스라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선명하게 포커스를 맞은 느낌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의 기본적인 인스타그램 편집을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아까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사진이랑 영상 들어볼게요. 영상은 여기서 소리 조정이 돼서 제가 영상도 같이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여러 장이 선택됐어요. 각각의 개별 사진 하나씩 클릭해서 지금처럼 수정할 수 있겠죠? 한 다음에 여기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위쪽에 원래 없었던 이 버튼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볼륨이에요. 예. 근데 볼륨을 이렇게 끄고 키고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에서 소리는 쓸모가 없는데 이제 영상은 쓰고 싶을 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를 활용하실 수 있겠죠. 네. 실 자체가 이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무음으로. 예, 그렇게 무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기능을 알고 계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예. 하는데 영상에 막 녹음이나 의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게시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게시물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시면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게시물 선택이 다 됐고 편집도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버튼 눌러서 아까 여기 편집하고 위에 한 번 더 다음 버튼 눌러줘요. 그럼 이제 게시물 올리는 창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그 본문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본문 영역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에서는 글 중심 채널은 아니에요. 사실 이미지가 되게 비중이 높은 채널이긴 하지만 대표님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컨텐츠의 글이나 내용이 도움이 될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 그 약간 후킹하는 요소들을 위쪽 상단에 써주는 거죠. 뭐, 오늘 내 강의, 대화법 강의 듣고 우신 분들, 왜 우셨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후킹을 한다든지. 그럼 사람들이, 왜 강의 듣다 온 거야?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 더보기로 쭉쭉쭉 글을 흐름을 읽어보게.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글은요, 무조건 첫 두 줄 정도의 임팩트를 넣는다. 무조건 두 갈씩이에요. 네. 무조건 두 가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뭐냐? 모든 키워드의 중요 키워드는요, 왼쪽 배치를 하세요. 왼쪽 배치. 예. 제가 쓴 글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글을 쓰면 사람들이, 네, 되게 제인 씨가 쓴 글은 잘 읽혀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근데 그게 다 원칙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음, 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배치를 할 때, 여기 있잖아요. 요 왼쪽. 요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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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렇게 중요한 키워드를 넣는 게 좋아요. 예, 왜냐하면 이 에센스를 읽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이렇게 시야가 우리가 슥슥슥 올려가면서 보잖아요. 그래서 왼쪽 중심으로 키워드를 읽어나가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행동 패턴에 맞춰가지고 우리도 글 쓰는 습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어 문장을 끊어낼 때도 일부러 이제 그 끊어낼 때 왼쪽 좌측에 중요 단어를 넣고 끊어내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네. 그래서 계속 왼쪽, 왼쪽, 왼쪽. 그래서 키워드가 거의 왼쪽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요런 식으로 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이렇게 보면 끝까지 안 쓰고 글을 끊었잖아요. 문단을 끄는 게 이렇게 읽을 때 더 호흡이 이렇게 잘려가지고 더 읽기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서 쓰시는 게 되게 필요해요. 이런 것도 보면은 제가 계속 불안에 대해 왼쪽 중심으로 계속 글을 쓰죠.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를 우선 패턴으로 가져가시고 인스타그램이 이미지 중심의 채널이긴 하지만 요즘은 자기 브랜딩을 위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인스타그램을 그 중심으로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는 블로그대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인스타그램에서도 충분히 내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읽을 만한 거리, 도움될 수 있는 거리. 왜냐면 지식 콘텐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콘텐츠적으로 계속 정보 전달을 하는 게 목적이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와 정보 전달. 그래서 포트폴리오만 있는 채널이 되면은 그거조차도 사실 도움은 되죠. 근데 사실 정보가 있는 채널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해요. 예.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는 개인 활동들을 많이 모아놨고 제가 이제 아예 포트폴리오만 모아놓는 채널은 조그만 소형 채널이 있거든요. 여기는 완전히 그냥 일하는 것만 올려놓는 시장이 여러 전 두 개요. 네, 그래서 그냥 오피셜로 만들어 놨어요. 얘는 그냥 막 먹고 놀고 하는 약간 인플루언서 같은 느낌들도 많잖아요. 제가 왜냐면 브이로그 같이 이렇게 일상 콘텐츠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일상이 많이 섞여 있어서 전문성이나 일하는 영역이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런 인플루언서 쪽도 되게 많이
이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할 수는 없어서 아예 오피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오피셜 계정 안에서는 제가 일에 대한 성과와 일에 대한 결과, 뭐 포트폴리오, 일에 대한 공지 이것만 이제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분리 운영도 좋지만 대표님 같은 경우는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저처럼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게 이제 하나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나중에 일상이 너무 이렇게 섞여 버리면은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쪽에서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계정 자체를 일상용을 하나를 더 하시는 거는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일상을 올려야 될까요? 아니요. 안 올려도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저는 원하시는 분들이어도 브랜딩이나 어떤 마케팅이 목적이면 우선은 분리해서 쓰시라고 하고 싶어요. 예. 이게 고민이었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팔로워 수 많이 늘리려면은 우선 일상 맛집 많이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하려면 언제 하지 막 생각했는데 올려도 네.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정보 공유로 진짜 지식 콘텐츠로서 제대로 하는 걸 보여주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그런 어떤 이제 그 패턴이 존재한다. 그래서 게시글을 올리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중심으로 글을 쓰고 그리고 첫 줄 두 줄에 임팩트 있게 쓰고 그다음에 부연 설명 밑에 쭉 쓰고 그다음에 해시태그는 4-5개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좋지 않거든요. 4-5개 정도가 글에 관련된 해시태그로서 써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그리고 해시태그 쓰시는 방법을 아시죠? 띄어쓰기 안 하고 쓰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써 주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해시태그도 사실 그룹핑을 하거든요. 어떻게 그룹핑을 하냐면 이제 브랜드를 위한 해시태그? 예를 들면 나를 명사화. 저 같은 경우는 이거에 제가 사람북닷컴이라는 게 있고 예. 그러니까 저라는 시그니처 해시태그가 있잖아요. 생각대로 사는 여자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만 검색하면 나를 찾을 수 있게 하는 되게 중요한 해시태그겠죠. 뭐 예를 들면 갓생 대표, 뭐 갓생 강사 이런 게 저한테는 이런 약간 브랜드 해시태그일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내 카테고리, 카테고리 해시태그. 내 카테고리 해시태그라는 건요. 예를 들면 저는 퍼스널 브랜딩, SNS 마케팅, 블로그 마케팅, 콘서트, 뭐 토크쇼 뭐 이런 거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내가 속한 카테고리에서 사용되는 대표 단어. 네. 이런 거 써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고객의 사용 언어. 고객의 사용 언어.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고객의 사용 언어라 그러면 저는 그런 거 들 것 같아요. 뭐 기업 강의, 기업 강사, 뭐 커뮤니케이션 뭐 이건 카테고리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관점이냐면 나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뭐라고 검색해서 날 찾을까? 고객의 사용 언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검색해서 찾을까? 그 패턴이에요. 네. 그래서 내 카테고리의 단어를 검색해도 내가 나오고 나라는 사람에 관련된 단어를 검색해도 당연히 내가 나오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검색해도 내가 나오게. 예. 그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카테고리 해시태그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서 확장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러니까 책을 관련한데 뭐 책 소개 한 줄이라든지 한 줄이라든지 책 추천이라든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네. 뭐 이런 약간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의 조합,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고객들이 사용하는 사용 언어를 내가 계속적으로 탐구해서 '그들이 나를 검색하려면 뭐라고 검색해서 날 찾을까?' 이런 관점을 계속 생각하시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기업 담당자나 본인을 섭외하신 분들이 앞으로 계속 계실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검색해서 검색하셨어요?" 이런 거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예. 그게 고객의 사용 언어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날 찾으면서 사용했던 단어들이 내가 검색했을 때 나오게끔 하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그들 눈에 안 띌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해시태그를 쓸 때 그냥 단순하게 글에 관련된 것만 쓰세요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얘기도 꼭 드려요. 왜냐면은 이걸 지금 하시는 목적 자체가 강의라든지 뭔가 내 활동을 더 늘리기 위한 게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명확하게 나의 니즈를 맞춰서 찾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도록 해시태그도 운영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해시태그는 사실 20개 넘게까지도 쓸 수는 있어요. 근데 20개가 넘어가면 이제 누락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게 좋지 않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건 제가 인스타그램 직원한테 팩트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최대로 쓰시더라도 한 5개 정도 쓰신다 생각하고 게시물마다 똑같은 태그를 계속 운영하시기보다는 랜덤하게 뭐 A 때는 내가 예를 들어 소통 강의라고 썼어요. B 때는 커뮤니케이션 강의, 뭐 C 때는 뭐 대화법 강의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써주시면 더 좋아요. 블로그는 그렇게 안 돼도 상관없죠. 아니요, 블로그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제대로 배워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 내가 사용하는 이런 단어들을 그룹핑을 해서 메모장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래서 쓸 때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하시면 되니까. 네.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게시물에서 우리가 그 추가하면 좋은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이 부분은 뭐냐면 게시물 영역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사람 태그라는 건 뭐냐면 이 사진 속에 내가 혼자 찍을 때도 있지만 여러 명이 같이 찍을 때 있죠. 그러면 그때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사람을 불러다가 태그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그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 이름에 프로필 이름이 있었잖아요. 조한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이디를 하나하나 치지 않고도 이름만 검색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쉽게 찾을 수 있게 저런 단어들을 적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게 프로필 이름의 영역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이거 바꿔도 되는 거죠? 어떤 거요? 네, 지금 이거 바꿀 수 있죠. 네, 네. 이것도 변경 가능합니다. 그게 인스타그램의 강점이긴 해요. 그대로 영어 이름 쓰는 줄 알았어.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사람 태그는 지금처럼 내 사진에 이 사람도 같이 있어요라는 걸 표기해주면서 그 사람한테 알림이 가게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이 태그 알림을 보고 내가 올라간 게시물이 여기 올라갔네 하고 자기 스토리에 발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알려주면 그 사람은 내 계정을 한 번 더 찾아올 수도 있고 와서 좋아요를 한번 누를 수도 있고 댓글 한번 달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같이 찍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태그를 적극적으로 걸어주는 게 인스타그램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동 작업자라는 게 있어요. 이 공동 작업자는 어떤 역할이냐면 이 사람이 게시물을 올렸는데 두 명의 게시물에 동시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이 게시물 이름에 제인 언니와 사람복님 여기 보시면 돼요. 제인 언니님과 사람복님. 그럼 제가 하나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공동 관리자로 해서 두 명의 게시물에 올라가겠죠. 그럼 사람복닷컴에 가볼까요? 그럼 아까 그 게시물이 어디 있냐? 네, 이거였나요? 이-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의 게시물을 올려도 여러 명이 올린 효과를 줄 수 있는? 근데 그게 딱 한 명만 공동 관리자 추가할 수 있어요. 해시태그는 여러 명을 추가할 수 있고 이제 그 공동 관리자는 한 명.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피셜 계정을 관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계정이랑 오피셜 계정이랑 같이 걸러 올릴 때도 있고 또는 북콘서트 같은 건 제가 진행자이기도 하지만 저희 회사의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같이 태그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시 운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좋은 점은 그런 식으로 약간 동시적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 그래서 조금 한 번에 약간 운영으로 여러 개의 관리 효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것도 되게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뭐 제품 태그하기인데 제품 판매 이런 건 안 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알림 추가 같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요거 그냥 알림은 사실 모든 알림을 다 받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이거는 지금 새로 생긴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게시물을 하는데 뭔가 강의 오픈을 해요. 그러면
내가 내일 뭐 목요일 날 2시 55분에 강의 오픈을 한다. 그리고 그걸 여기다가 이제 이름을 써놔요. 그럼 이게 이제 게시물에 추가가 되는 거죠. 어. 근데 이거는 그렇게 그닥 쓰지 않고 제가 이거 말고 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스토리에다가 그 카운트다운 다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노출적인 면에서. 그래서 그렇게 알려드리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리고 뭐 협찬 같은 거 있을 때 이렇게 달 수도 있지만 예, 이것도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것 같고 공개 대상은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돼야 되고요. 이 콜라보 게시물 추가라고 해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4개 파트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것도 별로 쓰시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위치 추가. 위치 추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사람북닷컴이라고 위치 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추가는 대부분 내가 어딜 가면 그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뜨거나 아니면 내가 검색했던 적 있는 게 뜨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위치가 등록되어 있는 곳들은 대부분 뭐 유명한 곳들은 많이 뜨거든요. 그렇게 등록을 해놓으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이런 효과를 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게시물을 봤는데 이렇게 사람북닷컴이라고 장소가 찍혀 있어요. 그 장소 이름을 검색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올라온 글들이 이렇게 모아서 봐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여기를 뭐 롯데백화점이야. 그럼 롯데백화점을 위치 태그를 걸어서 글을 썼어. 그러면 롯데백화점을 다녀간 사람들의 글을 다 모아보는 곳이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계정에서 못 보더라도 누군가가 저 장소 갔다 온 사람들 진짜 후기가 좋나?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후기 좋나? 이러고 장소 태그를 검색해서 본 거예요. 봤는데 여기 사람들이 막 태그가 올라와 있어. 글이 올라와 있어. 근데 괜찮은 글이 많네? 아, 여기 가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 그쵸, 그쵸.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글이 어딘가에는 또 노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위치 태그를 함으로 인해서. 근데 위치 태그를 안 하면 저 기회는 없어지겠죠. 어. 그래서 위치 태그를 쓰는 거를, 왜 굳이 해야 되지? 나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다 있어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예, 위치 지도 넣으면 네티즌 리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 리뷰를 쓰는 게 또다시 지도 탭에도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생겨요. 예, 그런 약간 다 명목이 있어요. 그냥 넣는 게 아니고. 예,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 음악은 사실 음악이 뭐 아주 큰 노출에 영향을 주거나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약간 컨텐츠에 재미를 줄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저도 요즘은 나도 남 브랜딩 이제 그만하고 내 거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글을 뭐라고 썼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박제인의 브랜딩하다. 저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서 뭐 이렇게 하겠다 한 다음에 여기다 그 노래를 뭘 넣냐면 그 보여줄게. 에일리 노래. 그래서 파트가 딱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거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 노래가 맞춰놓으니까 이런 거. 그리고 뭐, 아들이 뭐 까불까불한 거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얘는 언제쯤 정신 차릴까 뭐 이런 노래 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약간 위트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이 게시물에 노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조금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음악 추가고 음악 추가를 눌러서 들어가서 여기 검색하시면 다 나오거든요. 음악이 예. 예. 그래서 여기에 원하는 음악, 무료로. 여기 있는 거 다 쓸 수 있는 음원이라 여기 있는 거 이제 갖다가 다 쓰시면 돼요. 기능이 되게 좋구나. 네. 그래서 인스타그램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페이스북이 연결돼 있죠. 이건 뭐냐면 여기 올리면서 페이스북 연동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이 올라. 예.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내 개인 계정이랑 이 계정이랑 연동을 해놓으면 그게 가능하고 또 페이스북 페이지랑 연동해도 그게 가능하고 그런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독립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멀티 채널의 허브로서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여러 가지 관리할 때 되게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블로그도 같이 돼요? 게시물 홈으로? 아니요, 없어요. 네, 네, 페이스북만. 같은 회사라서. 옛날에 트위터도 바이럴이 됐는데 다 막혔어요.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게시물, 아까 전에 제가 어디 들어왔냐면 더보기 들어왔거든요. 여기 밑에 고급 설정. 고급 설정 쓰실 일이 많진 않겠지만 고급 설정 들어오시면 게시물 예약.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기다렸다 못 올리겠더라고요. 써놓으면 그 자리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전 새벽에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게시물이 많이 올라와서 생각보다 팔로워 수 비해 게시물 좋아요 수가 되게 적거든요. 왜냐면은 노출이 좋은 시간에 올려야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맨날 다 잘 시간에 막 새벽 3시 막 이럴 때 올려 버리니까 노출이 적은데 저처럼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날이 있더라도 그럴 때는 이렇게 예약 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설정해서 노출이 좋은 시간에 예 하셔야 돼요. 내가 쪼끔 참고 나도 못하지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네네. 깨어 있는 시간.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올리는 콘텐츠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 기업 강의가 목적이다 그러면 어쨌든 그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점심시간 빼고 뭐 예를 들면 그런 네. 그런 거 필요하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댓글 기능 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악플 같은 거 신경 쓰이고 뭐 이런 거 문제성 있는 거 뭐 그러니까 내 소신 발언하는데 딴 말 하는 거 사람들 듣기 싫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댓글 기능 해제하면은 댓글 안 달리게 또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대체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각장애인들 위해서 여기다 작성하는 건데 실제로 요즘 이제 인스타그램도 카더라 통신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인스타그램 강의하시는 다른 분들이나 인스타그램 짤 같은 거 보면은 이 대체 텍스트를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요즘 로직에 있대요. 예. 그래서 여기 안에도 이제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을 쪼끔 입력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카더라 통신이긴 하지만 그래도 신빙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명의 강사가 얘기한 건 아니고 몇 명의 강사가 얘기했던 거라. 근데 이제 제가 팩트 체크를 하지는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제가 페이스북 직원이랑 같이 코칭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언급은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요즘에 그런 패턴이 있다고 하니 그래도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라는 게 여기 있어요. 고급 의 대체 텍스트 입력.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 적었으면 그다음에 이제 공유 버튼 누르면 업로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게시물 올리는 건 끝. 생각보다 게시물에도 볼 게 되게 많잖아요, 생각할 게. 기능이 되게 많 예. 그래서 게시물 쪽은 예. 습관적으로 하나하나 해 보시면서 근데 중요해요. 그게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 SNS는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냥 익숙해지면 너무 쉬워지는데 그게 익숙해지기까지가 습관이 들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일부러라도 하루에 1일 1 포라도 매일매일 하는 걸 습관적으로 하시는 걸 쪼끔 추천드려요. 그래서 그게 이제 게시물 올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또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이제 다 하실 것들이거든요. 여기 있는 쭉 이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는 뭐를 배울 거냐면 스토리를 배울 거예요, 스토리. 아까 전에 이거 궁금해하셨잖아요, 요거. 요거 어떻게 하나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그죠?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스토리를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스토리의 원래 근본적인 기능은 뭐냐? 스토리는 24 시간 동안 휘발성 있는 콘텐츠예요. 생각하는 네. 날아가요. 24 시간만 유지되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배너의 역할을 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자, 화면 보시면은 홈 영역을 가 볼게요. 거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위에 떠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스토리예요. 사람들이 올린 스토리. 이거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눌러 보면 이렇게. 이게 스토리예요. 이게 스토리.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역할을 해요? 요게 이렇게 떠 있는 거 보니까 배너잖아요, 배너.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스토리를 안 올렸다면 난 여기 안 떠 있을 거예요. 근데 스토리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 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 자주 뜨면 뜰수록 내가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된다. 예.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네. 이틀에 한 번씩 올려야 돼. 네. 근데 저는 그냥 게시물 하루에 한 번 올린다 하면 한 번씩, 한 번씩. 예. 그래서 지금 스토리 올리는 법 알려드리면 아까 전에 내 인스타그램 홈 들어가셔서 우측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스토리를 들어갑니다. 스토리. 스토리 들어가시면 또다시 이제 그 갤러리 창이 열리죠. 거기서 내가 올리고 싶은 사진을 하나 잡고 이렇게 올리고
그럼 여기 안에 아무거나 클릭해 보실래요? 사진을? 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두 손가락으로 하시면 다시 두 손가락으로. 네. 두 손가락으로 잡고 크기 조절, 위치 조절 이런 거 자유롭게. 예, 근데 얘도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스토리는 무조건 세로로 올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꽉 차게. 왜냐면 사람들이 보는 화면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넓게 크게 올릴수록 더 유리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토리에도 각각의 기능이 있어요. 스토리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인스타그램 마케팅에. 왜냐면 스토리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많아요. 우선은 스토리에서도 사람 태그가 돼요. 첫 번째 옵션을 눌러보시면은 이거는 브랜디드. 아,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이 두 번째 거 보시면 얘는 뭐냐면 텍스트. 자, 텍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예를 들어 제가 뭐 복콘서트. 예를 제가 뭐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글씨 있잖아요. 요거가 지금 밑에 글씨를 쓰고 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뭐냐면 글씨체. 그래서 글씨체 이렇게 원하는 걸로 바꿀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글씨체마다 가지고 있는 액션이 있어요. 그거는 어디서 누르냐면 이렇게 오른쪽 거. 네. 그걸 한 번 더 눌러보시면 글씨체를 한번 바꿔보실래요? 그럼 효과가 계속 다 달라져요. 어떤 건 타이핑이 되고 어떤 거는 뭐 네. 팝업이 되고 뭐 이렇게 밑에서 드랍도 되고 뭐도 되고 막 다 되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글씨 효과를 넣어서 조금 더 주목도를 올릴 수가 있고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마찬가지로 글씨도 위치 조절, 뭐 색깔 조절 이런 거 다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 세 번째 파트, 세 번째 버튼 눌러보시면 네, 세 번째 버튼 눌러보시면 여기에 이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카운트다운 같은 것도 여기 다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위치 있죠. 마찬가지예요. 위치 태그로 걸면 어딘가엔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 태그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쇼핑은 뭐냐면은 아이템 같은 걸 내가 만약에 쇼핑몰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이템이 이미 내 페이스북 샵에 걸려서 인스타그램에 연동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가져다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기능인데 이건 쓰시진 않겠지만 그런 기능이고 위치 같은 경우 아까 말했듯이 위치 이름만 검색하면 또 태그가 뜨겠죠. 그래서 이제 위치를 등록할 수 있고 언급.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 언급을 해서 누군가를 스토리에 태그 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이렉트 메시지로 알림이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태그를 수락하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피드에다가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올린 그 스토리 게시물이 그 사람 게시물에도 올라가서 나에 대한 콘텐츠가 지- 같이 홍보도 되고,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타고 내 계정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람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이런 경우에는 언급을 계속 해주시는 게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강의든 뭐든 했을 때 뭔가 이제 좋은 성과가 있어서 그러면 그 회사를 태그 걸어줘도 좋죠. 그럼 그 회사 오피셜 계정에서 아, 이 강사님이 강의하고 우리 브랜드도 이렇게 띄워주시는구나. 고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설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런 업체들 동의 구하고 사진 찍고 이러면 항상 태그를 걸어줘요. 그래가지고 같이 스토리 올려가지고 저도 포트폴리오 계속 기록하는 용도로 쓰고 그래서 그 언급은 계속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진 직접 추가라 그래서 스토리는 되게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재미가 있어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사진 직접 추가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글씨 같은 거 넣고 여기 직접 추가해가지고 글씨 이렇게 게시물 만들기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질문 같은 걸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책 표지 같은 거 예를 들어서 A 표지가 좋아요, B 표지가 좋아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는 내가 강의를 만들었어. 강의 제목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이런 것도 여기서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사람들이 내가 질문을 하면 응답을 댓글로 해줘요. 그렇게 해서 댓글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응답을. 그래서 메시지로 와요. 내 다이렉트 메시지로. 그러면 사람과 내가 이렇게 내가 뭔가를 이제 액션을 요구하고 그거에 응하잖아요. 그럼 나랑 다이렉트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스토리는 DM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뭔가 미션을 주고 뭔가 계속 행하게 만들면 나와의 관계성이 훨씬 더 깊어지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스토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빠르게 성장해요. 네. 이거 좀 좋다. 네, 엄청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좋아졌던 기능이 뭐 음악
같은 거 애들 많이 좋아하니까 이제 음악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음악 넣으면은 이렇게 음악 가사가 바로 자동으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 넣을 수도 있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너무 많아요. 다 알면 끝도 없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이제 많이 쓰실 것들을 좀 정리해서 드리는 거긴 한데, 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음악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토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 음악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이 게시물에 어울릴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거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A, B 같은 거 질문 던져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선택형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 오늘 그 랜덤하게 여행 가려고 그러는데 저 오늘 속초로 갈까요? 양양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해서 고르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기능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아, 사람들이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이런 활용 사례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이모티콘 같은 거 넣는 거고 뭐 퀴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좋아요 하는 거 이제 뭐 몇 명이 좋아하는지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보면은 할 게 너무 많고 그다음에 해시태그 스토리에도 마찬가지로 중요 해시태그를 같이 넣어주면 좋아요. 예. 그리고 링크 이게 제일 핵심 기능이에요. 게시물은요 인스타그램은 링크가 안 걸려요. 그래요? 네, 링크 클릭이 없어요. 블로그는 링크 클릭해서 바로 어디로 넘길 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내 게시물에서는 링크 클릭이 아예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되는 게 아까 말했던 프로필의 홈에 있는 링크. 근데 홈으로 직접 들어간 사람은 소수잖아요. 근데 스토리는 내가 배너처럼 노출되기 때문에 링크로 연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뭐로 쓰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라이브 방송 시작해요. 라이브 방송 들으러 오세요 하면은 거기다 링크 걸어요. 바로 클릭해서 따라 들어오게. 그런 식으로 용도를 쓸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온라인 강의 이러닝 런칭했어요. 그 뭐 들으러 오시려면 여기 아래 링크 클릭하시면 됩니다 하고 클릭하면 바로 내 온라인 강의 링크로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참여 유도와 직접적인 흐름을 만들 때 이 스토리의 링크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 그래서 이거는 되게 잘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다운.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특정한 일정이 있고 그때 뭐 행사가 잡혔다, 뭐가 있다, 뭐 이럴 때 카운트다운, 뭐 출간일, 뭐 예정일 며칠,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 카운트다운이 계속 숫자가 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도구가 되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사진 속에 사진 추가하고 할 때 이거 누르면 여기에 사진에 사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르면 이게 모양도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 속에 사진 같은 거 추가되고. 근데 또 은근히 저기 쓸모가 많아요. 네, 생각보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요 정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사진에 사진 넣는 거, 링크 넣는 거, 해시태그, 언급 위치 이 정도. 네, 제일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스토리를 올리면 내가 이렇게 다 작성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옆에 있는 건 사실 효과거든요. 근데 효과는 저는 조금 도움되는 효과를 많이 보진 못해서 효과 들어가면 효과에서 이렇게 이게 필터 효과 있잖아요. 이런 거. 근데 이런 건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긴 해요. 이렇게 뭔가 약간 다양한 느낌으로. 근데 뭐 잘 쓰진 않지만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효과 같은 거까지 다 적용이 되고 했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 스토리로 이렇게 만든 건요. 저장이 돼요. 내 갤러리로 바로 저장이 돼요. 근데 왜 이러냐면 스토리 만든 걸요. 내가 다시 마케팅 콘텐츠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디자인을 예쁘게 해놓고 날라가니까 그 저장을 할 수가 있다. 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거를 다시 게시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 안에 날아간다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데 나는 저장이 돼서 다시 사용해 보는. 아니요. 나도 다시 물론 불러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스토리는 날라가면은 다시 불러와서 하는 건 번거로워요. 근데 지금 이건 왜 그러냐면 스토리에서의 이 기능들 있죠. 뭐 효과도 넣고 텍스트도 넣고. 근데 그 편집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랑 하나의. 편지 예. 썼던 걸 그대로 쓸 네네네. 수 있고. 네, 그래서 요걸 그대로 내가 게시물로 올리고 싶다라고 할 때 얘를 저장하면 얘를 다 갤러리에 추출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알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만든 게시물도 이따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스토리 하는 거에 될 게 다 됐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내 스토리 올리시면 스토리 발행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죠? 네. 그러면 자, 예시를 보여드리면 조금 더 명확한데, 음,
예를 들어서 제가 팟캐스트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이렇게 누르면 팟캐스트로 바로 방송으로 이렇게 이런 거. 이게 이제 링크 기능이겠죠? 그리고 대부분 링크가 많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 걸고 이거 버튼 같은 거. 그 누르면은 거기 타고 들어. 네, 이렇게 해서 다 타고 들어가게. 다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누르면 이렇게 타고 들어가게. 이렇게 다 가능하고요. 이런 게 제일 많이 쓰는 기능이고 제가 스토리로 만든 콘텐츠를 하나 보여드리면 조금 뒤에 있긴 한데 이렇게 올렸나? 예를 들어 이거. 얘 같은 경우 스토리에 올린 거를 제가 그대로 불러다가 게시물로 저장한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지금 보면은 첫 사진 불러오고 거기다가 이미지 아까 삽입했죠. 이미지 삽입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런 이모티콘 같은 거 검색해서 찾고 텍스트 아까 전에 액션 있는 텍스트 만들 수 있죠.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광고가 딱 돼버렸잖아요. 한 번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소스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양하게 이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토리고. 자, 그러면 이제 스토리가 되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스토리 같은 경우는요, 발행이 됐어요. 그럼 아까 말했듯이 24시간 지나면 이제 사라진다 그랬죠. 저도 어제도 올렸었는데 이제 없어요. 이제 올라가면 어떤 식으로 표기되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이 빨간색 테두리 있죠. 이 원 테두리가 생겨요. 그래서 이 사람 계정 가보면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돼 있죠. 이 겉에 동그라미 있는 게 스토리가 발행됐다는 표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전 테두리 없죠. 겉에. 한 줄 더 있었잖아요. 아까 그분. 그래서 여기가 스토리가 돼 있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지금 하나를 그냥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발행했어요. 올렸죠? 그러면 이렇게 빨간 줄 들어갔죠?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그리고 한 번 보면 이렇게 회색이 돼요. 음, 처음엔 빨간 줄이에요. 자, 이렇게 클릭하면 여기에서 두 번째 기능이 나옵니다. 스토리를 발행한 후에 여기 보시면 하이라이트라고 있어요. 하이라이트. 이 하이라이트가 아까 말했던 이거예요. 모아보기. 네. 이쪽을 보시는 게 좋겠다. 네, 자꾸 이쪽을 보라 그러는. 작은 걸. 네. 그래서 보시면 스토리를 발행을 먼저 한 뒤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하이라이트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카테고리를 생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강의, 뭐 예를 들면 또 뭐가 있을까요? 방송, 뭐 예를 들면 책 리뷰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최초 생성을 해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이 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 카테고리에 넣고 싶어.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모으면 돼요. 하이라이트. 네, 그게 카테고리. 이게 하이라이트. 그래서 여기에 내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넣을 건지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넣을 때 넣고 나서 이제 카테고리를 아까처럼 발행한 후에 하이라이트 눌러서 지정해주고. 그것까지 해주시면 하이라이트가 지금 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개 모으기가 돼요. 근데 한 번에 100개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는 제가 100회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100번 하고 나니까 이제 다 돼서 이제 101번 해가지고 또다시 이거 지금 100번 한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짜따다. 이게 다 점이잖아요. 이게 제가 다 인터뷰했던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네. 예, 이게 이제 100번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도 최대를 해보니까 예, 해보니까 알았어요. 몰랐거든요, 그 전까지. 이게 이제 그래서 101번부터는 이렇게 이제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포트폴리오를 눈에 가시적으로 잘 보이게 계속 관리해 나간다. 이게 이제 인스타그램의 또 중요한 하이라이트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아까 생성하시는 거 보셨듯이
스토리를 먼저 발행해야지 하이라이트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라고 제가 여기 앞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발행된 거 보시면 오른쪽에 새로 만들기라고 누르시면 내가 과거에 발행했던 스토리를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내가 다시. 그러면 얘 모아서 여기로 가. 이렇게 지정해서 하이라이트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 휘발성 컨텐츠. 남들 눈엔 안 보여요. 나만 다시 볼 수 있는 거. 그걸 여기서 다시 보시면 된다. 네. 이해 가셨죠? 이게 이제 그 하이라이트 스토리까지의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같은 경우는 여기 똑같이 내 홈에서 이렇게 누르고, 네. 근데 라이브 방송 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음, 네. 워낙에 말씀을 잘 하시니까. 제가요. 네. 5번. 5번이 이제 인스타 라이브가. 아, 구글ペ이 쓰는 사람들이 네. 스토리가 다른. 네. 그리고 라이브 방송은 똑같은 그 위치에 이렇게 보시면, 자, 여기 보면 라이브 써있죠. 라이브. 위에. 예. 이거. 요거는 지금 라이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요. 들어볼게요. 하고 있죠. 근데 그러니까 전 원래 즉흥적인 성격은 어쩔 수가 없어. 타고난 성격은. 매생 언니가 저보다 일을 훨씬 많이 하죠. 남편이 저보다 일을 더 많이 해요. 이분은 뭐 하시는 아, 거예요? 일이 인플루언서.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이 제주랑 관련, 제주에서 제주의 사서 이런 것들과 이런 식으로 관련이 있는, 하시고. 아, 신기하다. 그죠? 이건 스토리. 자,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지금 보신 것처럼 라이브 써 있는 게 라이브 방송이에요. 네. 됐죠? 자, 그러면 라이브 방송 하는 방법은 뭐냐? 내 홈 가셔서 오른쪽 우측 버튼에서 이번엔 라이브 방송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때 조금 필터가 좋은 역할을 해요. 여기 이제 이런 필터들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쌩얼이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게 지금 필터 넣은 거거든요. 이쁘게 나왔네. 그쵸? 네. 봐봐요. 이게 그냥 쌩얼이에요. 좀 약간 이렇게 다크도 많이 보이고 그러죠. 차이가 있네. 약간. 그쵸? 네. 근데 이거 넣으면 피부 깨끗해졌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필터를 써요.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노필터라는 건데 이거 제가 보내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자기가 다 따로 지정해야 돼. 그래서 가끔씩 좋은 거 있으면 서로 정보 공유해요. 저도 발견하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네, 이게 노필터라고 해서 필터 안 쓴 느낌으로 필터 이름이 노필터예요. 어떻게. 얘를 이렇게 있으면 이거 우선은 저장하시고 이렇게. 한번 자기 맞는지 한번 보시고 와, 진짜. 돼요? 잠깐만요. 공공정치구나. 네, 그다음 이제 잘 저장됐는지 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가셔서 라이브 한번 켜볼게요. 아까 그 누르면 되는데 라이브 방송 켜시고 이제 생겼죠? 네, 그리고 한번 얼굴 보시면 진짜. 훨씬 화장한 것 같죠? 네. 잡티 없어 보이죠? 네. 저 이거 써요. 그래서 쌩얼일 때. 오. 근데 남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다 완전 생캠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게 딱, 이게 필터만 딱 넣어줘도 얼굴 깨끗하게. 그죠? 진짜 화장한 것 같다. 피부가. 예, 잡티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꽤 많이, 예, 음. 되죠? 자, 그래서 요거 필터, 이거는 진짜 꿀팁이야. 아무도 안 알려줬어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라이브 방송할 때 이렇게 내가 지금 켜놓은 필터를 선택하고 시작 버튼을 눌러주면 이 필터가 적용된 상태로 라이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지금 잠깐 켜봐야겠다. 왜냐면 하는 걸 좀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괜찮아요. 저 맨날 이런 거 해요. 자, 연결 상태.
지금 보시면 이제 라이브 방송이 켜졌죠? 그러면 지금 화면, 이게 지금 본인이 보시는 화면의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 만약에 사람들이 여기다 댓글 같은 거를 쓴다.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댓글이 올라오고, 하트를 올린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트가 올라오고, 그렇게 되고요. 카메라, 요게 이제 앞뒤 카메라 전환하는 거. 앞뒤 카메라 전환하는 거고, 그리고 다른 버튼은 별로 쓰진 않는데, 효과 이런 것도 안 쓰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상관없고, 이거. 사람 초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초대해 볼 테니까 잠깐 들어와 보실래요? 제가 얘를 키니까 핸드폰이 엄청 느려졌네요. 여기는 줌인데. 소리가 어디 있어? 아니요. 제 인스타그램 제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 안 뜨네. 지금 불러오기가 안 되네요. 제 방송에 우선 그냥 들어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들어온 화면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어디로 들어가? 여기에서 제가 제인 언니랑 여기다가 박제인 쓰시면 나올 거예요. 제인 언니. 아, 라이브 이게. 응. 아, 계정이 여러 개여가지고 네네. 이 라이브를 들으면 그럼 이제 제가 라이브 하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응. 그쵸?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누구누구님이 참여했습니다. 손 흔들기 이런 거 나오죠. 그러면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때부터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 흔들기 누르면은 같이 손 흔들기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그쪽에 알림이 가죠. 아, 지금 와이파이가 지금 되게 안 좋은가 보다. 저도 지금 엄청 느리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안 들어와요. 얘네도 방송 상태가 안 좋으면은 추천을 안 띄워주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저도 계속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들어와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트 누르면 여기 뜨죠? 오른쪽에.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한테 라이브 할 때 이름 언급하면서 조한견님 들어오셨네요. 그래서 뭐 하트 눌러주세요 하면서 오늘 어떠셨어요? 막 질문도 건네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소통을 해서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방송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어요. 문제가 발생. 라이브가 지금 안 돼서 그래요. 그러면 방송 참여 요청이 나오면 아까 전에 더블로 듀엣으로 같이 방송하는 거 보셨죠? 예, 사람을 불러다가 방송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게 아까 전에 방송 초대와 이제 내가 수락 이런 기능. 네네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나는 부천에 있고 저는 저쪽에 있는 서울에 있는데 둘이 같이 라이브 방송 합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 그래서 이 라이브 방송은 사실 이제 방송 상태도 진짜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방송 상태가 안 좋으면은 대부분 안 떠요. 여기가 지금 와이파이가 약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이브 방송은 사실 특별한 것보다는 워낙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도 좀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런 쪽으로. 그런 건 아니에요. 보이스 코칭 쪽으로만 하셨구나.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라이브 방송을 요즘은 정기적으로 시간을 갖고 사람들한테 뭐 Q&A 받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통하면서 약간 이렇게 커뮤니티를 키워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특별한 건 없어요. 지금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서로 하면서 움직이면 된다. 저한테는 시댁이 그래요?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네. 이 채널은 이거 생겼구나. 아니 이게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졌네요. 지금 본인 계정이 없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얘가 이제 공용화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이게 계정 업데이트가 없어요. 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계정마다 업데이트 순서가 달라요. 저도 지금 원래 없다가 오늘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순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을 좀 처음 초창기 하신 분들부터 이렇게 순번대로 와서 업데이트가 한 번에 되지 않고 순차적으로 돼요. 근데 저 채널은 나중에 되면 이거 되게 좋거든요.
지금은 이제 생성이 안 되셔서 그래도 적어도 1년 정도는 하셔야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능이 조금 업데이트가 빠르면 오래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거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생긴 편이거든요. 저도 이제 계정 인스타그램이 아주 대단히 활발하진 않아가지고 제 주변에 강사들이나 이런 분들 되게 빨리 생겼어요. 저는 조금 늦은 편이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잘 하시는 분 보여드리면 오은환 강사님이라고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이제 좀 콘텐츠 이런 쪽으로 강의 되게 잘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건데 여기 이제 공지 채널 있잖아요. 요 공지 채널 들어가 보면 이분이 절대적으로 혼자만 글 쓸 수 있어요. 이건 DM이 아니라 공지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공지 날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공지 채널이 오픈되면은 공지 채널에 이런 식으로 나한테 뭐 기대하는 내용이 뭐냐 이런 투표도 붙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들한테 뭐 중요한 정보나 인사이트나 이런 꼭 봐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를 구독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나에게 온 것에 대해서 되게 가치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지 채널 활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열리지 않은 상태시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열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열리면 아, 여기 채널에서 생성해서 만들면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인스타그램은 됐어요. 근데 이제는 뭐 해야 되나? 쇼폼, 리스. 또 리스도 인스타그램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어가지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쉬세요. 너무 힘드실 것 네. 같아서. 그럼 잠깐만 쉬었다 네, 하겠습니다. 화장실 것 같다. 네. 목 아프시죠? 그래도 오셨는데 한 번에 듣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맞죠? 맞죠. 이거 다이어트 하셔서 안 드시려나? 어,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에이스. 네. 그러게. 자, 이번엔 릴스예요. 릴스는 뭐냐면 쇼폼, 짧은 영상으로 호흡하는 그런 마케팅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릴스를 만든 이유는 인스타그램이 틱톡을 원래 인수하고 싶어 했는데 틱톡이 거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들이 이제 잘 게 못 되니까 에이씨 나도 만들어 이러고서 이제 만들어 버린 게 릴스예요. 그래서 이제 쇼폼의 어떤 유튜브의 쇼츠, 틱톡의 그 쇼폼, 그다음에 여기 릴스의 쇼폼 이렇게 세 가지가 경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릴스는 사실 틱톡이 우선적으로 유행을 타요. 그게 넘어가면 릴스로 오고. 그래서 가장 이제 첫 번째로 그 핫한 건 사실 틱톡은 맞아요. 쇼폼 중에는. 근데 하지만 지금 릴스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릴스가 좀 전략을 짰어요. 뭐냐면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를 이제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릴스가 실제로 제가 한 거 잠깐 보여드리면 최근에 아주 최근에 수익화가 시작됐어요. 근데 저도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한 3주 세 달 정도 참여했다고 해야 되나? 릴스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릴스로. 이 릴스로 어떻게 돈을 번다는 저기 릴스에서 더 보너스를 줘요. 그래서 매달 어느 정도 릴스를 계속 정기적으로 제작하면 그 사람한테 리워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근데 틱톡이 작년까지 그 리워드 시스템을 해가지고 틱토커들이 거기 완전 미쳐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뛰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릴스도 이렇게 수익화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아 우리도 돈 좀 풀겠다. 크리에이터들아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제발 좀 띄워줘. 뭐 약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릴스가 지금 이런 패턴을 흐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그 근거리 안에 릴스의 성장이 되게 예상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또 네이버도 쇼폼 돈 주는 거 알죠? 이번에 쇼폼 크리에이터 모집해가지고 네이버도 막 모먼트 키우려고 난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렌드가 그렇게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릴스는 제가 왜 릴스를 이렇게 빼서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릴스는 독립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타그램과는 별도라고 보시면 돼요. 릴스는 릴스만의 리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올렸던 그런 거랑 별개로 릴스는 또 릴스만의 리그대로 움직여줘야 된다. 네. 그래서 릴스를 처음 하실 때 먼저 이제 해야 되는 거 뭐냐? 우선은 되는 컨텐츠를 찾아서 따라하는 게 좋아요. 릴스의 문화는 뭐냐면 밈 문화예요. 밈. 네, 밈. 그래서 우리가 왜 짤, 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되게 반복적으로 패러디하는 영상.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상을 따라하면은 그게 저작권 침해 또는 뭔가 약간 그 사람에 대한 약간 이제 매너 없는 행동이라고 봤었잖아요. 근데 쇼폼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한 거를 따라서 동일하게 똑같이 패러디해서 만드는 게 유행인 거죠. 그게 이제 밈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쇼폼을 처음에 할 때 릴스를 벤치마킹 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요 버튼. 요 버튼을 누르면 이 지금 현재 트렌디한 릴스를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릴스가 추천하는 릴스거든요. 그러니까 릴스는 이런 릴스를 좋아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둘러봐요. 이런 거는 가끔씩 이렇게 오는 건 광고. 여기 광고 써 있죠? 구분하실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아, 어떤 게 이렇게 유행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고 제가 가볼게요. 또 음원도 되게 여러 가지 저는 있죠? 1대1 메이크업 레슨과 의상 컨설팅, 연예인 이런 식으로. Oh, life could be a dream. And you can say, please stop. I don't. TikTok. Every shot.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이렇게 내가 릴스를 보다가 나 이런 영상 괜찮네? 나도 이런 거 만들 수 있겠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 이거 살짝 봤을 때 뭐 벤치마킹 한다면 뭐 말을 예쁘게 했을 때 뭐 좋은 점 땡땡땡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쭉 내가 컨텐츠에 대한 설명을 쭉 넣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괜찮은 컨텐츠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좋은 건 뭐냐면 릴스에서 추천에 떠 있는 이 추천에 떠 있는 음원을 먼저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예, 왜냐면 릴스 여기 추천에 떠 있다는 거는 현재 뜨고 있는 음원 또는 앞으로 뜰 음원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앞으로 뜰 음원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화살표 없죠? 근데 이렇게 밑으로 가볼게요. 밑으로 가보면 이건 광고니까 상관없고 요거 어때요? 우상형 있죠? 얘도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릴스를 제작하고 뜨고 있는 음원이 이 표시예요. 인기 상승 음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대부분 인기 상승 음원이 될 확률이 높고 또 안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로 잠깐만요. 인서야? 줌이 끊어졌네요. 한 번만 다시 연결할게요. 그래서 릴스는 음원의 역할이 5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음원을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원을 이제 아까 보셨듯이 추천에 뜨는 음원으로 선택을 하자. 그러면 앞으로 뜰 확률이 높고 또는 지금 떠 있는 음원들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음원을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본다. 잠깐만요. 됐죠? 자, 그래서 음원을 그러면 선택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요. 소리가 나지. 음소거 해제가 돼 있는데. 이상하네요. 갑자기. 이게 불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꺼놓을게요. 녹음을 해야 돼서 여기 소리를 끌 수는 없는데 여기는 꺼 있거든요. 왠지 모르겠어. 뭔가 이런 거 같은데. 그러게요. 자. 그래서 릴스는 띄우려면 음원의 역할을 그 음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여기 추천에 있는 앞으로 뜰 음원 또는 음원을 사용하는데 음원이 마음에 들어면 여기는 음원을 클릭해요. 그러면 이 음원을 오른쪽 위쪽으로 즐겼어요.
저는 섹션 계정을 보통은 바로 오디오 사용을 누르면 돼. 네, 그럼 바로 이제 시작하는 걸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오디오를 선택하면 되고, 그리고 오디오를 선택할 때 또 중요한 건 뭐냐? 벤치마킹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느낌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이제 파악하고 나도 그 흐름에 맞춰서 제작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서 즐겨찾기에서 나중에 찾아서 쓰던가 지금 직접 쓰던가 아니면 메시지 같은 걸로 보내놨다가 나중에 불러와서 쓰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클릭이 안 될 것 같이 생겼지만 여기에 인기 상승 화살표라고 되는 클릭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위부터 상위 50개까지 리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거를 여기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해요? 즐겨찾기 다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지금 내가 리스 음원에서 트렌디한 거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현재 뜨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활용하면 그 음원들 사이에서 노출되고 추천될 확률들이 좀 높아지겠죠. 그게 이제 하나의 팁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선택하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실 릴스를 제작하는 거는 아까 스토리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자막 약간 조금 비슷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릴스는 조금 영상이 때문에 영상과 영상을 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효과를 넣는 또 그 영상 사이에 틀을 넣어서 구간마다 텍스트나 이런 게 좀 필요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상 릴스 만드실 때는 우선은 항상 그냥 초기 버튼을 활용하시는 게 제일 심플해서 또 다시 내 인스타그램 첫 화면 와서 오른쪽 리스 있었죠. 이 순서로 갈게요. 그래서 리스로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내 갤러리에 이제 사진도 있지만 사진으로도 리스를 만들지만 효과가 좀 떨어지거든요. 가능하면 영상으로 만드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도 물론 세로 영상인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영상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할 영상이 선택이 되면 요 앞뒤 있죠. 앞뒤를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길이 조절.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계속 조절. 슬로우, 패스트 이런 거. 이게 이제 배속 조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음원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원 조절하고 여기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누르시면요. 다음 버튼 눌렀을 때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영상을 보통 하나를 가지고 만드는 경우가 여러 개 음원을 사용해서 만드는 여러 개 영상을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서 수정을 눌러요. 수정을 누르면 밑에 뭐가 나오냐면 클립 추가. 여기에 또 다른 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영상에서 난 여기서 요만큼만 쓰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영상 뒤에 이렇게 붙죠. 네. 그래서 여러 개 영상을 쳐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넓혀보면요. 이렇게 동그란 버튼이 나와요. 얘가 뭐냐면 화면 전환. 우리 슬라이드 넘길 때 화면 전환 효과 하듯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렇게 화면 전환 효과를 하면 이런 식으로 보이죠? 네. 이런 식의 화면 전환 효과. 이런 걸 우리가 넣을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약간 퀄리티를 좀 다르게 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여기 안에 있는 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아까 거기서도 있었지만 저는 거기서 추가 안 하게 하는 게 여기에 영상 소스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 영상 소스의 길이를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오디오 추가.
버튼 눌러서 여기서 원하는 아까 전에 이 음원 같은데 이렇게 선택하고 완료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 음원이 들어가는지 밑에 다 보이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상에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음원은 노래만 나오고 싶을 때는 음원은 작게 나오고 나레이션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세부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그 부분을 또 이제 바꿀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음원의 길이라든지 음원이 나오는 그 노래 파트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세부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먼저 그거 먼저 알려드리면 여기 섹션 조정이라고 이게 여기 보면 음원의 시작부터 할 거냐 중간부터 할 거냐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에일리 노래할 때 보여줄 게 완전히 달라진 너부터 드려주잖아요. 그 후렴 그러면 이렇게 섹션에서 이렇게 뒷부분이겠죠. 들어보면서 내가 필요한 섹션을 맞춰 완료하면 그 부분부터 재생이 되겠죠. 그게 이제 음원 조절하는 게 여기 부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나 여기 이제 영상 뭐 사진 효과 이런 거 다 넣고 어느 정도 괜찮아 이제 다 한 것 같아. 그리고 뭐 텍스트 넣고 싶어. 그러면 텍스트 똑같이 이렇게 텍스트 버튼 눌러서 이거 스토리랑 똑같죠.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이렇게 넣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텍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위치 조절해야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동하거나 늘리거나 이게 다 돼요. 그래서 텍스트가 나는 여기 있때는 이 자막 넣고 여기 있때는 이 자막 넣고 이렇게 바꾸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런 식으로 넣고 그다음에 순서 변경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시 보기 뭐 이런 얘를 이렇게 뒤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거. 네, 요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립 간의 위치 이동 같은 거 할 때 이제 순서 변경 이런 거 눌러서 얘를 먼저 하고 싶고 이런 거 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뭐 스티커 이런 거 아까 보셨던 이런 건데 여기 검색해도 다 나와요. 예를 들면 클릭하면은 이런 거 클릭 버튼 그리고 여기 뭐 신호등 하면 신호등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는 검색하면 스토리도 똑같은 기능이에요. 여기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검색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까 말했던 그 볼륨 아까 말했듯이 영상 속 크게 하고 싶거나 작게 하고 싶거나 또는 두 개의 밸런스를 조절하고 싶을 때는 볼륨 버튼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카메라 오디오를 100% 노래는 살짝 밑에 깔아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노래만 나오고 쓸데없는 잡소리 안 늘래 이러면 이제 카메라 음성 끌 수 이게 이제 볼륨 조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필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른 감성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효과 같은 거 제가 별로 없다고 했지만 네, 이런 효과들도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할만해요. 네,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저는 이런 감성이 아니어가지고 안 쓰지만 또 한 번씩 들어와 보시고 눌러보시면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 요것도 예쁘긴 예뻐요. 요거 약간 이렇게 뭐라 하지? 그 인생 내 것 같이 그런 느낌. 네. 그래서 그런 효과는 다양하게 있으니까 적용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기능은 그 정도의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릴스 만드는 거는 충분히 만드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면 여기 이제 똑같이 문구 릴스도 마찬가지로 릴스는 거의 문구를 길게 안 쓰는 편이긴 한데 요즘은 또 정보성 콘텐츠들은 아까처럼 서두에만 임팩트 주고 밑에 더보기에 중심 내용을 적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도 쓰는 게 좋아요. 4-5개 정도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사람 태그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주시면 돼요. 주제 추가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릴스는 주제 추가 해줘야 돼요. 근데 강사님이시니까 강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주제추가 뭐 있냐면 소규모 비즈니스 기업가 활동 경력 개발 이쪽을 제일 많이 써요. 아니면 뭐 가르쳐주는 거 교수법 쪽 가긴 대부분 이제 개인 활동하시는 분들 비즈니스 영역을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추가는 3개까지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파트에 관심도 높은 사람한테 인스타그램 로직에 의해서 싸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 거를 좀 관심도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야 관심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 타겟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주제 추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네, 그래서 사람 태그 그 주제 추가 태그 이거는 반드시 이제 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다시 또 공유 버튼 누르면 돼요. 공유. 그럼 이제 레이스 업로드. 예. 예. 근데 리스는 제가 사이트 이제 공유 자료를 좀 더 드릴 거거든요. 어떤 거 드릴 거냐면 이거는 대웹인데 그 제가 인스타그램에 그 코칭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실제 직원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코칭 메일을 항상 주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게 인스타그램 직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모범 사례랑 뭐 이렇게 뭐가 좋아요, 뭐가 어떻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보내준 것들이 자료가 있어서 이거 제가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네, 이거 실제로 메타 그 싱가포르 직원이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제가 자료가 이제 시리즈가 한 5개 정도가 있어요. 그거 제가 정리해서 같이 보내드릴 거라 메일 전달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리스는 아까 보셨듯이 벤치마킹 영상을 많이 보고 그걸 따라하면서 내가 많이 만들어 보는 게 정답이지 여기 안에 내가 이게 지금 맞습니다. 저게 맞습니다가 아니라 리스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변화의 속도가. 그래서 그 변화의 속도를 내가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리스가 만든 리스 계정이 있어요. 크리에이터스라고 해가지고 이따 보내드린 그 메일에도 그게 있지만 얘가 이제 리스에서 말하는 이렇게 리스 만드세요 하는 것들이 여기 있거든요. 리스 팁들도 되게 많고 그래서 벤치마킹 하실 때 한국 계정은 거의 없어요. 근데 벤치마킹 하실 때 이 계정을 많이 보시면 리스 만드는 스타일에 대해서 참고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서 정면으로 말하면서 뭐 어떻게 하고 자막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얘는 조금 약간 정적이다. 보다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었죠. 아까 기능에 있었죠. 사진 넣고 뭐 하고 다. 네. 네. 여기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팁 영상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를 벤치마킹을 조금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서 요 사이트 거기서 2개 정도 준 게 있거든요. 그거 제가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리스는 사실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플랫하신 분이라서 사실 결과 내기가 더 좋은데 이제 해시태그 구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커뮤니케이션 강의 커뮤니케이션 검색해 보면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죠? 제가 다 아는 사람이네요, 신기하게. 네, 커뮤니케이션. 제 친구, 아진이, 임정민 작가, 유경철 다 아는 분이에요, 세 분. 위에 분들은 모르겠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키워드로 검색해요. 그랬을 때 나오는 인물의 탑순이 있죠.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영향력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계정들을요, 우선 팔로우해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그 게시물을 많이 살펴보는 되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시태그를 구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검색창에서 해시태그로 검색을 해서 이 해시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보면 팔로우 있죠. 그럼 이게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해시태그를 쓰는 모든 게시물을 내가 내 피드에서 받아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벤치마킹이 너무 쉬워져. 그럼 내가 그냥 내 뉴스피드에서 이렇게 그냥 글을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홈에서 이렇게 글을 봐요. 홈에서 보는데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해시태그로 구독된 사람들이 여기 계속 뜨는 거죠.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저런 태그로 인기가 있구나. 저런 댓글이 많이 달리는구나. 저런 질문이 많이 달리는구나. 그게 결국엔 내가 계속 이제
컨텐츠를 뭔가 만드는데 좋은 만드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아이디어를 제공하죠. 그래서 해시태그 구독은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커뮤니티 해시태그 해가지고 제가 카테고리 태그랑 고객이 사용하라고 했잖아요. 요거 하실 때 그걸 발견하시면서 그 그룹 안에서의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발견이 되면 그런 단어들을 구독해서 알림으로 계속 나가세요. 예. 그래서 요 팔로우 버튼만 누르면 해시태그 팔로우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벤치마킹을 늘려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내 계정을 이제 마케팅에 그 도움이 되고 브랜딩에 되도록 최적화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내가 저 같은 경우 요즘 저는 짤 같은 거 사실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 제 계정에 이제 검색 누르면 처음에 이런 게 되게 많이 뜨잖아요. 그리고 막 그런 거 저는 요즘 되게 많이 봤어요. 사건 사고 이런 것도 그러다 보니까 계정에 이런 컨텐츠가 되게 많이 떠요. 근데 이거는 뭐냐? 내가 하는 활동 패턴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활동 패턴에 대해서 이제 내 컨텐츠와 관련된 걸로 계속 채워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봤더니 뭐 예를 들어 횡설수설 말하는 방법 뭐 이런 게 마음에 들었어. 그러면 이런 글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저장 해서 모아가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 계정이 나는 이런 걸 좋아해라는 걸 착각하도록 계속 내가 로직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또 내 계정의 흐름을 이쪽과 관련된 흐름으로 바꿔놓으시고 그렇게 마케팅과 브랜딩을 위한 아예 목적을 가지고서 내가 행동 패턴까지 만들어가면 강력하게 이걸 위한 계정으로 변화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 팔로우는 그것도 모르시는구나. 제가 너무 빼먹었다. 팔로우. 또 뭐가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제가 또 혹시 놓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다른 건 없죠? 오케이, 팔로우 늘리는 건요 되게 간단한데요. 아까 전에 제가 해시태그 구독하라 그랬죠. 그러면 그거 했을 때는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뜨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그 있죠. 이렇게 태그 검색해서 노하기 기분 나빠지는 말이 여기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상대방의 감정을 하트 학창시 예전에 제가 적인 말투를 한 끗 차이로 만약에 일반인들 중에 이제 이런 걸 관심 있는 사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인기게시물을 찾았죠. 듣고 나서 벙찌게 되는 묘하게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반응을 여기서 뭔가 이거 하면 이런 것을 백트래킹 질문입니다. 상대가 한 말의 끝을 다시 따라하며 그런 사람은 선택해서 팔로우 이런 대화를 이어가는 기술인데요. 이를 당황스러운 말에 대한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반복하며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다시 물어보죠. 이런 식입니다. 팔로우하고 그래? 여기서 대화가 끝이 나면 집에 가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정들이 많이 들어보인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죠. 바로 여기서 백트래킹을 사용하면 상대의 의도를 정확하게 짚고 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도 아예 목적을 가지고 내 거에 관심 있어 할 만한 맺는다라는 관점으로 가시면요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그 영역의 강자를 찾으셔야 돼요. 근데 그 카테고리 강자 찾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검색해서 뭐 예를 들어서 대화법 검색했죠? 위에 탭이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이게 사람 탭이에요. 이 대화법이라고 많이들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또는 영향력이 좀 적더라도 대화법이라고 이름에 다 적은 사람들은 여기 떠요. 근데 어쨌든 다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팔로우 한 사람의 리스트를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영향력은 별로 없지만 팔로우가 지금 팔로워가 자기가 팔로우한 사람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내 고객이 될 만한 거야. 있다. 그럼 여기서 팔로우 따다다다다 이렇게 가면 돼요. 팔로잉이 되게 하는 거는 사실 심리 작전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대화법 코치가 내 거 와서 팔로우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사람 게시물 열고요. 이 사람 게시물에 여러 개, 나 5개 정도만. 그러면 그거 보고 폰이 와요. 누군지 궁금해서라도 한 번은 들어와. 근데 그거 말고는 아까 말했듯이 해시태그를 통해서 내가 노출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릴스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이제 음원이나 추천이나 이런 걸로 또 뜨게 만들고 이런 건데 대부분은 내 계정을 성실하게 관리를 해가면서 내 계정에 한 번이라도 노출이 돼서 들어왔을 때 신뢰하고 팔로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엔 본질이에요. 그러면 팔로우가 중요해, 팔로잉이 중요해. 지금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콘텐츠를 먼저 잘 작성하는 게 중요하고 왜냐면 콘텐츠가 없으면 팔로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내가 팔로우를 먼저 해도 리턴이 들어올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로우는 사실 제일 뒤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얘는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나를 진짜 팔로우할 수 있는 계정으로 내가 진성으로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올리고 이런 어떤 로직에 맞춰 잘 올려가는 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콘텐츠가 쌓여서 이제 보여줄 것이 많이 생겼다. 그들도 왔을 때 도움을 받을 것들이 많이 생겼다. 그때는 내가 많이 팔로우를 할 수 있죠. 지금은 콘텐츠가 너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의도적으로 팔로우를 맺고 다녀도 그렇게 크게 리턴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적으니까 지금은 콘텐츠에 집중하시면서 조금 시간차를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한 달이라도 좀 꾸준히 글을 올리시면서 꾸준히 일일 네.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데요. 늘 강의 다니는 것만 이러면은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강의 다녀온 것만 올리는 것보다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강의 갔다 온 후기, 그리고 강의 현장,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올릴 수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릴스 같은 거에서는 그 강의의 주요 내용들에서 핵심적인 사례 같은 것들을 재밌게 콘텐츠로 만들 수도 있죠. 볼거리가 있어야 돼요. 예. 아까처럼 저는 오피셜 계정 같은 경우는 갔다 온 사례만 올리고 뭐 후기만 올렸잖아요. 재미가 없죠. 근데 하지만 불구하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기서 계약이 들어와요. 강의가 들어오고. 근데 이제 초반에는 너무 그렇게 딱딱하기보다는 나라는 사람도 같이 알리면 좋으니까. 근데 그거를 목적 없이 알리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강의를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걸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사람다움 같은 걸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엔 다 벤치마킹이거든요. 그것도 잘 나가는 강사들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 많이 살펴보시면서 참고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벤치마킹도 아까 보셨듯이 해시태그 구독 또는 이제 해시태그 검색해가지고 사람으로 검색해서 찾아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